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컴퓨터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휴대폰과 연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과 연결 기능은 윈도우 컴퓨터와 휴대폰을 연결하여 컴퓨터에서 전화, 문자 및 휴대폰의 앱들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휴대폰과 연결 기능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 가시면 제일 아래쪽에 휴대폰과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 건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서도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기기 간 연결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윈도우스와 연결이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컴퓨터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계정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윈도우스와 연결 메뉴를 터치하시면 설정 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연결 계정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휴대폰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과 연결 선택합니다. 그러면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장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둘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 하라고 나오죠. 여러분이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선택해서 이용을 하면 되겠지만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만 입력하시면 바로 microsoft.com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 클릭하시고 여기서 계정을 만드세요를 누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계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구매하라 하지 않았더라도 계정은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들도록 하세요. 그 다음 계정 선택하시고 계속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사용자 본인 확인하죠. 그러면 QR코드를 생성을 해주는데요.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이라고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면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실행을 하시고 QR코드만 찍어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주소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장치 연결 완료라고 나오죠. 완료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권한을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설정 완료됐다고 나오네요. 계속합니다. 휴대폰과 연결해 온 것을 환영한다고 하죠. 이제 휴대폰과 연결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 윈도우에 로그인할 때 휴대폰과 연결을 자동으로 열어줄지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켜지 않고 이용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합니다. 그러면 작업을 선택해서 탐색 시작하라고 하죠. 지금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PC에서 모바일 앱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전화 걸기, 내 사진 보기 전부 이용할 수 있죠. 바로 해당 기능을 여기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건너뛰기를 누르시게 되면 휴대폰과 연결 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메시지 통화 이용할 수 있고 사진도 볼 수 있고 앱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부터 볼까요? 메시지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스마트폰에 온 메시지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 여기서 원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대편이 보낸 메시지도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상대편 스마트폰에서 메시지를 전송해 볼게요. 지금 상대편이 보낸 메시지가 들어와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것을 PC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전송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메시지 앱 그대로 여기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통화도 있죠? 통화 들어가 볼게요. 통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화 걸기 받기 시작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페어링을 시작해 주셔야 돼요. 그 대신 바로 근처에 스마트폰이 있고 페어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되겠죠.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여기에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 페어링 시작합니다. 설치 완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죠. 자, 모바일 장치를 들어서 사용 권한 검토하라고 하네요. 자, 일단 설정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이렇게 허용창이 나오게 되죠. 허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허용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장치 연결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번호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등록하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에서도 예 하고 누릅니다. 그러면 페어링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자, 이제 전화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 휴대폰과 연결의 장점은 기존에 했던 메시지들과 기존에 했던 통화들이 그대로 다 나온다는 거죠. 그 대신 연락처를 따로 볼 수는 없고요. 연락처 검색은 가능합니다. 연락처에 검색을 해볼까요? 자, 지금은 컴퓨터에서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IB라고 입력을 했더니 관련된 전화번호가 전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전화 연결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컴퓨터에서 이 전화 연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스피커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통화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는 꼭 비싼 마이크 필요 없죠.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 가셔서 3,000원, 5,000원짜리 마이크를 이용해도 음질은 약간 떨어지겠지만 문제없이 전부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전화 통화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사진을 선택해 볼게요. 자,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에 모든 사진과 영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 사진이 보이게 되죠. 자, 지금 이 사진은 수강 확인서를 찍은 사진인데요. 이 수강 확인서에 텍스트들이 있죠. 자, 이 텍스트들은 사진이죠.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쓰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상단에 있는 텍스트 버튼을 눌러서 전부 텍스트로 전환해서 복사하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텍스트를 복사하기 위해서 모든 텍스트 선택할게요. 자, 그 다음 텍스트 복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된 텍스트는 그대로 컴퓨터에 있는 메모장이라든지 워드 열어서 그대로 붙여넣기로 가져올 수가 있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스마트폰, 컴퓨터 경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아주 편리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진을 PC로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진을 클릭하신 다음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에 가져다 놓으시면 바로 복사가 되죠. 메일로 전송하고 카톡으로 보내고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가져올 수 있죠. 자, 사진으로 돌아가게 할게요. 자,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사진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해당 사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전체 사진 상태에서도 그대로 들고 바깥으로 꺼내 주시기만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은 앱으로 들어가 볼게요. 앱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휴대폰과 연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PC에서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PC의 큰 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는 캡컷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도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새로운 창이 뜨게 되고요. 그 창도 키우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워 놓게 되면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이용하지 않고 PC의 큰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 요즘 스마트폰에 거의 필수가 되다시피 한 모바일 팩스 앱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모바일 팩스 앱 이용을 하시면 마치 컴퓨터에 팩스가 연결된 것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그대로 다 이용하시면 돼요. 모바일 팩스 앱 실행하시고 스마트폰에서 이용을 하듯이 컴퓨터에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들을 PC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상단에 좌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연결 상태를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휴대폰과 연결 페이지를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휴대폰 화면이 그대로 보이지는 않죠. 만약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보면서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휴대폰 모양을 눌러줍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휴대폰이 미러링 돼서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휴대폰 이용하는 것과 또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디바이스라고 있죠. 자, 디바이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컴퓨터와 연결할 휴대폰을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휴대폰을 골라서 컴퓨터에 띄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래쪽에 새 디바이스 추가하신 다음 앞서 한 것과 동일하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여러 대의 스마트폰 중에 원하는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때도 계정은 동일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두 대의 스마트폰을 띄워놓고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한 대의 스마트폰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옮길 때는 그냥 들고 꺼내기만 하면 됐죠. 자, 그런데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나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동일한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오더라도 금지 표시가 나오죠. 자, 이렇게 들고 올 수는 없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 자, 메시지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원하는 연락처 선택하시고요. 이 메시지 보내기 창에 원하는 사진을 복사해서 붙일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복사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 메시지 보내기 창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우측 버튼 누르시고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들어오죠. 자, 이 상태에서 전송하면 간단하게 사진을 전송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사진이나 파일 크기가 5메가 이하여야만 합니다. 5메가 이상 되는 용량은 전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영상도 아주 짧은 영상만 가능하겠죠. 긴 영상은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컴퓨터 안에 넣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처럼 다양한 기능들 전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고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앱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앱에서 삼성 내 파일을 찾습니다. 자, 여기 있죠? 들어갑니다. 자, 삼성 내 파일에 보시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다양한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 다운로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문서를 눌러볼게요. 자, 문서같이 사진이 아닌 그 외의 파일들은 갤러리에 없기 때문에 삼성 내 파일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 PDF 문서죠. 자,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똑같이 복사가 되죠. 자, 이렇게 사진뿐만이 아니고 무엇이든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로 복사할 수 있고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갤러리에서는 안 됐는데 이 내 파일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내 파일을 열어놓고요. 원하는 사진이 있으면 그대로 들고 내 파일 안으로 가져와서 플러스 표시가 마우스 옆에 보이면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휴대폰은 아예 연결을 끊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에서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연결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죠.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제거를 하시면 이 스마트폰은 휴대폰과 연결 앱에서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연결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작업들이 끝나서 연결을 끊고 싶어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에서 설정 들어가신 다음 기기 간 연결 들어가셔서 윈도우스와 연결 꺼주시면 되겠죠. 물론 PC에서 X 버튼을 눌러서 닫아버릴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닫았을 경우에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휴대폰과 연결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되죠. 자, 이게 싫고 스마트폰에서 허락을 했을 때만 연결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윈도우스와 연결해서 체크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부분 기능만 끌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과 연결창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 기능으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메시지, 앱, 통화, 사진, 알림을 원하는 기능만 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메시지만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메시지만 켬으로 해놓으시고 다른 기능들은 전부 꺼놓으시면 메시지 왔을 때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맞는 기능만 골라서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과 PC, 기기를 가리지 않고 마치 하나의 기기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이용을 하실 때 스마트폰 보시고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아예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이렇게 띄워놓고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기기 간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제조사나 플랫폼 상관없이 전부 하나의 기기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과 연결 기능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가장 놀라운 기능 중 하나인 덱스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성능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서 컴퓨터의 일반적인 기능들은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데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덱스 기능은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활용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덱스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고요. 한 번 더 쓸어내리게 되면 덱스 기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뒤로 넘어가면 여기 덱스라고 나오게 되죠. 자, 덱스를 실행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휴대전화 사용 중에 TV와 연결해서 PC처럼 활용하라고 하죠. 이 덱스 기능은 스마트폰 상태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지는 않고요. 스마트폰과 TV 또는 모니터와 케이블로 연결을 하거나 무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스마트폰이 아닌 탭 같은 경우에는 탭 자체적으로 덱스가 실행이 되지만 스마트폰은 그렇지가 않아요. 외부 디스플레이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무선이 아닌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케이블의 한쪽은 HDMI 단자가 있고 한쪽은 USB-C 단자가 있는 이런 케이블의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외부 모니터를 다이렉트로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 USB-C 단자에 C 어댑터를 연결을 해주고 나머지 HDMI 케이블 부분만 모니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런 멀티 어댑터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멀티 어댑터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멀티 어댑터의 C 단자를 연결을 해주고 뒤쪽에 있는 이 어댑터 부분에 HDMI 케이블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케이블 양쪽이 HDMI 단자일 경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HDMI를 연결하고 모니터나 TV에 HDMI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장점은 스마트폰은 단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멀티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단자를 확장시켜 줄 수 있죠. 유선 키보드, 유선 마우스 또는 USB-C로 연결할 수 있는 외부 기기들, USB 메모리, SD카드, 마이크로 SD 전부 동시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이 편리한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쪽은 USB-C 단자가 붙어 있는 케이블이고요. 나머지 한쪽은 HDMI 단자를 모니터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모니터에서 외부 입력 단자 설정을 해 주셔야 되죠. 저는 지금 디스플레이 포트라는 곳에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연결한 곳은 HDMI 2번 단자에 연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모니터나 TV 전부 동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HDMI 2번으로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벌써 디스플레이가 연결됐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은 덱스 연결 화면이 나오고요. 모니터에는 지금 덱스가 연결돼서 휴대폰 화면을 모니터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했을 경우 스마트폰의 좌측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 스마트폰을 패드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이 부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이 까만 화면으로 바뀌게 되죠. 자, 손을 여기다 터치하고 움직이시면 자, 지금 여기 있는 모니터에 커서가 움직이게 되죠. 자, 이렇게 패드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서 자, 여기에 가져간 다음 더블 터치를 하게 되면 더블 클릭과 동일하게 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가져가서 X를 눌러주면 창을 닫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터치패드를 종료하려면 여기는 X를 2번 터치하면 돼요. 자, 그러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 다음 스마트폰에 마우스를 연결해서 모니터에서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켜주세요. 자, 그리고 블루투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마우스가 있을 경우 이렇게 무선 마우스가 뜨게 되겠죠. 자, 여기 떠 있네요. 자, 마우스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할지 물어보죠.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해당 마우스가 연결됐다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니터에서 마우스가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우스 설정을 해볼게요. 마우스 포인터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설정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와 동일하게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반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일반에서 마우스 및 트랙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포인터 속도와 휠 스크롤 속도, 포인터 크기와 색상을 지정할 수 있죠. 포인터 크기와 색상 들어가셔서 포인터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작아지고요. 그 다음 크게 올리면 더 크게 키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크게 키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눈에 잘 띄는 원하는 컬러로 설정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준비가 끝났죠. 자, 이제 키보드도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된 거예요. 자, 인터넷을 실행해 볼까요? 인터넷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러분이 브라우저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를 한번 열어볼까요? 갤러리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진과 영상들 전부 나와 있죠. 자, 이런 사진들 편집하거나 보정을 할 때도 이렇게 덱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연필 버튼 보이죠? 자,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하단에 나오게 되는데 덱스에서 이용할 때는 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회전, 밝기와 컬러 조절이라든지 그 외에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모든 보정 편집 기능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전 같은 경우에도 터치하고 움직이면 그대로 회전할 수 있죠.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답답하게 이용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좌측 하단에 있는 앱스 버튼 누르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앱들 그대로 전부 여기서 이용할 수 있어요. 넷플릭스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넷플릭스 실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원하는 컨텐츠 터치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크게 창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도 모니터로 시청을 할 수 있고요. 삼성 TV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삼성 TV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삼성 TV의 컨텐츠도 전부 모니터에서 큰 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거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실행이 되죠. 자, 이 경우에는 마우스를 코너에 얹으면 사이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더 크게 키울 수가 있죠. 자,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창을 키우는 전체 화면 전환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창을 좀 더 키워볼까요? 이렇게 최대한 창을 키워서 이렇게 플레이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리 지정을 해야 되겠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스피커 모양이 있는데요. 이 스피커 버튼을 누르시면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 다음 플레이를 해보면 이걸 누가 갖다 버렸어? 자, 이렇게 소리도 나오죠. 이 경우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들을 수도 있겠죠. 스피커를 이용해서 들을 경우에는 블루투스 스피커에 또 연결을 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X 버튼 눌러서 종료하겠습니다. 자, 거의 컴퓨터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요즘은 문서 작성, 사진 편집 앱들이 전부 스마트폰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덱스를 이용하게 되면 간단한 작업은 꼭 컴퓨터가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삼성 노트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삼성 노트 실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인 문서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문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키보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자동적으로 키보드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키보드가 올라온 상태죠. 자,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대로 입력이 되는데요. 불편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아예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블루투스 키보드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멀티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모니터와 연결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이 멀티 키보드를 연결한 다음 HDMI 단자에 모니터를 연결하고 여기 있는 USB 단자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동시에 여러 개의 장비를 연결해서 컴퓨터 같이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자,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은 화면 캡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그대로 캡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소리 조절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옆에 말풍선 버튼을 누르면 알림창이 나오게 되죠. 스마트폰에 온 알림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빠른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소리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달력 일정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컴퓨터와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홈 버튼과 열린 앱 버튼 나오죠. 최근 열린 앱 버튼 누르시면 최근에 열었던 열린 앱들이 전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돋보기 버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앱이나 기능들 전부 검색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앱스 버튼 누르시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덱스 잠금, 덱스 종료라고 있습니다. 덱스 잠금을 하게 되면 잠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컴퓨터의 잠금 화면이나 동일하죠. 잠금 해제할 때는 터치하시고 패턴이면 패턴을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컴퓨터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컴퓨터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모니터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즘은 모니터도 휴대용 모니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마치 노트북 같이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종료할 경우에는 좌측 하단의 앱스 버튼 누르시면 덱스 종료라고 나오죠. 덱스 종료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미러링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것은 미러링 화면이죠.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 화면이 모니터에 그대로 나오는 것 뿐입니다. 단순한 미러링 기능이고요. 여기서 덱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과 모니터가 노트북 같이 일체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컴퓨터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종료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단자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외부 입력은 원래대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복잡한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컴퓨터 구매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덱스를 이용한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적극 활용을 추천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